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안면사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보령제약 13,600원에 20% 올랐다가 빠졌는데 많이 빠질까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령제약이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 동안에 또 A형 간염 확산에 대한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가 갭으로 뜬 상태에서 이제 반짝 상승을 했던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결국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개별 재료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뉴스에서 가장 강한 이슈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 IT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이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을 한 만큼 역시 뭐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가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가는 기회가 됐었던 거고, 개인 투자자들만 좀 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로 5일 이평선, 오늘 종가 부근입니다. 13,400원 손절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재료들이 단기 평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그냥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 깨지면 안 되니까 13,40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내일장에 이게 양봉이라도 쓰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좀 팔고 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보령제약 손절가 13,400원 잡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YG 엔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이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네. 나는 그 비중은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네. 비중이 20%가 좀 안 되네요. 20% 좀 안 되는. 그리고 매수가는 4만 원이에요. 네, 매수가는 4만 원에 네. 비중 20%가 조금 네, 안 네. 되게 가지고 있으신데, 네.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매수는 네. 이 앞에 많이 빠졌을 때, 네. 악재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어요. 악재가 터지고. 그 전에 했는데, 네.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버닝썬 이제 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럼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시청자님은. 네. 네, 그럼 정말 깜짝 놀라시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워낙에 좀 지지부진해서 흐름이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전략 세워보도록 요청해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YG 엔터테인먼트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가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밤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필이면 참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연예계 이슈가 터지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슈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승리 게이트 사건이 사실 완결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지금 국세청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조세 문제를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해외 뭐 불법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 해당 종목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양화대교를 건너다 보면은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보이는데 그 옆에다가 사실 신사옥을 지금 크게 짓고 있었다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신사옥이 건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말로 이 신사옥이 건설이 재개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이슈가 끝나야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말고 SM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당 기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소속 연예인들의 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기간 수급이 보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M은 지금 기간 수급이 보이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상 기관들 수급도 없고 외국인들 수급도 없고 거의 대부분들이 개인들 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34,3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아니죠. 34,0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주봉상 장기 이평선 121선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직전에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34,000원 구간 손절가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되면은 당연히 그 밑으로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요게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국세청 조사 이슈랑 승리 게이트 사건만 좀 끝난다면 그래도 최근에 블랙핑크의 또 매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 연말에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또 예정돼 있어서 아마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게 보유했을 때는 4만 원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단기간적이 아니라 어쨌든 좀 길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88님의 문자입니다. 네오위즈 25,000원에 80% 물타기를 해서 6년째 들고 있는데요. 손실이 억대라서 손절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요? 평단가를 더 낮춰서 기다려야 하나요? 창피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최근에 게임 업계가 조금은 사실 전망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종목들이 최근 3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호 재개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중국에서 이제 판호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중국발 매출이 큰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를 본다라면 사실 네오위즈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주가가 한참 이제 올라갔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게임 중에 새로운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배틀그라운드보다 포트나이트의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안 먹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캐주얼 캐릭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게임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갖다 보니까 포트나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통이 잘 성공을 하지 못했고 매출이 나오지 못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은 포트나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해당 종목의 매출을 뭔가 뽑아낼 만한 그런 뭐 사업 분야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연봉을 잠깐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억대 손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르라는 말을 드리기보다는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상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게 2018년 바로 이제 포트나이트 때문에 이슈가 좀 터졌었고 만약에 포트나이트가 유통이 잘 됐다라면 저는 연봉이 양봉에서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도지형 캔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연봉상 5일 이평선 구간을 올라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올라서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파고들 가능성도 높고 5일 이평선을 올라서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조금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12,200원 구간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저는 뭐 당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1선 구간 바로 15,000원 구간까지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시청자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는 손절가를 12,2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미코요. 네, 미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000원 40%요. 네, 7,000원에 40%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냥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샀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현지가 얼마 안 돼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예, 좋아 보여서 일단 매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 종목의 전망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전문가님 미코 7,000원에 40% 한 달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조금 구간 자체가 좀 진입이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네요. 일단은 이게 반도체 회사긴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코가 뭐 이제 미세 공정화 작업을 하는 이제 좀 후공정 쪽으로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랑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나 요 주가가 올라간 게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미코가 수소 관련된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하고 주가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소 관련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뭐 일진다이아도 그렇고요, 뭐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 JNK 히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바로 반등 나온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봉상 데드크로스가 뜬 자리라 저는 해당 종목이 이제 6,050원 구간, 자 6,050원 구간 앞전에 지지 구간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라면 5,000원까지 저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6,05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구간이 깨지지 않고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 횡보를 보여준다라면 그래도 좀 이제 주가 반등 나올 때 앞전에 정고점 7,5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코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11,000원에 20%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제이준 코스메틱을 손절해야 한다 보시나요? 아니면 보유하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화장품 업종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요즘에 화장품 업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벤처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 근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토니몰이나 미샤 이런 로드샵 메이커들이 조금 매출이 잘 나온 케이스라면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비디비치라든지 이런 종합 브랜드, 종합 매장이 생기면서 사실 너무 이제 벤처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올리브영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가장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은 이 진열대 앞에서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통 위에서 두 번째 정도에서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의 제품을 한번 찾아보면 항상 제일 밑에 좀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사실상 과거에는 마스크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나 최근에 마스크팩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침 오늘 종가에 이 시간 외에 이 마스크팩 사업을 이 또 분할한다라는 지금 뉴스가 뜬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당장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한 횡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한 횡보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9,9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 나오게 된다라면 11,0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의 손절가는 9,900원, 목표가는 11,000원에서 종목 교체를 권유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89님의 문자입니다. 대동스틸 매수가 9,700원에 비중 50% 가져가야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도 많으신데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철강제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스틸이라는 거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단 철강 섹터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대제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보여드리면 철강석 가격이 지금 반등 나오면서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도 조금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제 상승 추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대동스틸이 사실 철강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바로 남북 경협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난 2월 달 말에 북미 회담이 결렬이 나면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뭐 정상회담이 잘 된다라던가 내지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부정적인 이슈만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전저점 구간 7,6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0원 구간 깨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 저기 6,000원 구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북한 이슈가 좀 나올 때, 단기 반등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